그러면 이제 포상금인데 이건 포상금은 지금 이제 원래 매회 내다가 그 띄엄띄엄 내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짝수회로 가고 있다는 걸 조금 느낄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러면 신고고발 대상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교포 양부모를 암기했죠. 교포 양부모. 그래서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자. 그래서 교란행위가 뭐였냐면 이거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시단 유가강제방해였죠. 시단 유가강제방해. 그러니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유가강제 방해한 자,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인데 유가강제 방해로 암기했습니다. 이게 유도죠.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를 유도한 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한 자. 강요한 자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중개하도록 강요한 자. 강요. 다음에 제는 뭐예요? 제한이죠.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 자. 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죠. 방해. 그러면 이게 시단 유가강제 방해 모두 3-3이에요. 그래서 이 교란행위자. 다음에 표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죠. 아닌 자. 그래서 사칭자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썼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을 사칭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가 바로 포상금 대상이 되고 이 자는 1-1이고 다음에 양도되어죠.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되어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인데 여기서 거짓 등록이라는 표현 잘 씁니다. 거짓 등록은 부등록이죠. 그래서 부정 등록한 자 포상금 이건 3-3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포상금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부정지정도 당연히 아니고 부정행위자 당연히 아니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자 이게 무등록업자인데 이자 표현을 폐업신고 후 계속하여 중개업한 자예요. 폐업신고 후 계속하여 중개업한 자 이거 무등록업자로 보여요? 포상금 대상이죠. 그래서 교포 양부모로 깔끔히 암기하고 작년에 문제 정답이 직접 거래한 자였어요. 그냥 그래서 금지행위 중에 직접 거래한 자, 투기 주장자 다 아니죠. 아니고요. 이중 등록하고 중개업한 자, 이중 소가하고 중개업 영위한 자 전부 다 아닙니다. 감 잡았죠? 그러니까 교포 양부모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지급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 이 지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발각 전까지 신고고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 이제 신고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당연히 해도 되죠. 그럼 이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내는데 이 지급권자가 등록관청이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등록관청에 조회합니다. 이때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어야 되죠. 공소 제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기소. 다음에 기소유예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소를 검사가 이제 유예하는 거죠. 이게 봐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있으면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포상금 줘야 안 줘요? 주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이 있었다는 얘기는 공소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고발자가 벌금을 받았다, 징역형 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부 다 포상금 줍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무혐의 처분은 아니죠. 무혐의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혐의 없음. 근데 무죄는 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포상금 지급 절차로서 지급권자는 등록관청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건당 50만 원 알고 있고요. 이 금액은 국고에서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죠? 예, 보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 결정일부터 1월 내 지급합니다. 1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공인인사 법조계에서는 1월이 딱 2번이라고 그랬죠. 포상금 지급이 1월이고 또 하나 1월이 자격증 교부가 1월입니다. 암기해두면 편하다고 그랬으니까 5일짜리, 7일짜리, 10일짜리, 15일짜리, 30일짜리, 1월짜리를 암기를 해놓으면 참 편한데 어쨌든 이게 7일하고 10일은 꼭 암기하자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암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내가 여러분들 너무 과신하나? 누가 그 밴드에 그렇게 올렸던데? 한민호 그놈이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다 암기가 된다고 그러던데 진짜 암기가 되네. 어느 날 갑자기 다 보여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5일짜리 2번밖에 없다고 그랬죠. 암기하고 있어요. 자격 취소, 토지거래 허가, 효력 발생이죠. 5일. 7일은 인자야 전등 소등이고 10일은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고 그다음에 15일 2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공사법에서. 15일.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어요. 15일에 재가입 보증이죠. 또 하나 15일이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죠. 그리고 30일도 2번밖에 없어요. 30일도. 30일은 거래용사업자 지정 신청 들어가면 지정 30일로 해주게 돼 있죠. 또 하나는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30일에 하게 돼 있죠. 기억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월은 딱 2번밖에 없어요. 우리 공사법 쪽에서는 1월이 여기 포상금 지급하고 자격증 기업. 그러니까 요걸 주요하게 기억을 머릿속에 딱 해놓으면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숫자 일람표, 암기표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 부분을 체크해놨다가 반복하세요. 그래서 저처럼 통째로 암기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7일, 10일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감을 잡아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숫자들이니까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의 사건에 대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면 2인 이상 공동이 나왔어요. 그럼 균분이 나와야 되죠? 균분이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된 대로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한 2건 이상이 신고를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최초 나와야 되죠. 이게 이제 단어가 연결돼야 돼요. 여기서 참고인데 말이에요. 참고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도 포상금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는 이게 2건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다고요? 2인 이상이 각각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그럼 2인 이상이 각각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 엊그제 얘기했어요 내가. 2주 전도 아니고 엊그제. 이게. 근데 엊그제 한 말도 기억 안 나죠? 예. 근데 일주일 정도는 기억난다고 그러던데. 그 시험장에서 그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 쫑특강 가끔 하잖아요. 그게 기억이 난다 가던데. 이게. 올해는 그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3시간 수업은 할 거예요. 월요일이죠 내가. 그리고 토요일 날 시험 보잖아. 3시간 한번 해야지 뭐. 쌈박하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럼 문제 확인해 볼까요? 대표 이용 보겠습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록이 취소된 후 중개업을 한 자를 고발한 경우 등록 취소 후 중개업한 자 밑줄 쫙. 이거 무등록업자 보여요? 무등록업자죠.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업한 자, 등록 취소 중개업한 자, 무등록업자예요. 이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밑줄 그으면 X 나갔죠. 2번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부정, 밑줄, 자격을 취득의 밑줄. 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정 등록이에요. 잘 보셔야 되고. 3번입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자. 단에 걸렸죠. 그럼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아니다 밑줄 긋고 X 나가고. 4번 포상금은 해당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기소유예. 지급하지 않는다. 밑줄 그으면 틀렸죠? 기소유예 주는 거죠. 5번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는 한 건당 25만 원까지로 한다. 지금 국고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건당 50만 원이니까 25만 원까지로 한다. 맞겠죠? 맞아요. 이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내진 않지만 좋아요.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가죠. 옳은 것 그랬어요. 바로 지문 연습인데 1번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록을 한 기업공사. 자, 부정한, 부정 밑줄이고 개설록에 밑줄 그으면 부정 등록은 주는 거 맞죠? 기업공사를 신고하도록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밑줄 그으면 X죠? 대상이죠. 2번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불기소 지급한다. 밑줄 그으면 틀렸죠?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가 있어야 된다.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 2인 이상 공동 밑줄 그으면 포상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틀렸죠? 1인당 균분 지급했을 때 25만 원 정도 되겠죠? 50만 원 절대 틀렸고. 4번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2건 이내 밑줄 그으면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균분 지급한다. 최초죠? 2건이 나오면 최초. 5번입니다.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 1월 포상금을 지급. 맞죠? 예,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 가죠. 공인인사 법령상 등록관청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몇 명인가? 자, 지급 신고 고발 대상을 골라라 이 문제인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5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자는 X. 개공이 아닌 자로서 사무소 명칭, 아닌 자 명칭이면 이거 사칭이죠. 그러면 X. 안 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특정 가격이 밑줄 그으면 이거 가에 걸렸죠. 그러면 O. 그다음에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존재가 떴어요. 이건 부당한 표시 광고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서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를 했다든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했다든가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다든가 이러면 다 포상금 대상이에요.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 있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500과죠. 존다 과해. 이게 표시 광고 가지고 아주 문제 내기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포상금에도 연결돼 있고 제지에도 연결돼 있어요. 표시 광고는. 그래서 금지행위 이제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포상금 대상이다. 자, 그래서 미음 존재가 떴다.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는 아니다. 존다 과해. 그다음에 이제 비읍입니다. 거짓 그밖에 부정한 마음으로 중개사면 부정 등록이죠. 그럼 주는 거 맞죠? 5예요. 그럼 지금 해당하는 자라 하겠으니까 몇 명? 3명이었습니다. 기업과 리을, 비읍. 다행히 3번의 정답이 있고요. 자, 이제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1번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에 중개사무소 연락처를 표기하지 아니한 기업공사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자, 표시 광고에 연락처 밑줄 쫙 끄면 포상금 대상 아니죠? 이자는 백과죠. 표시 광고할 때 연락처 명시하게 돼 있죠? 백과. 그러니까 아닙니다. 2번 공사자격증을 대여한 자격증 대여입니다. 시도지사가 포상금 지급 밑줄 그으면 틀렸죠? 등록관청의 지급이죠. 다음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수사기관이 아니고 등록관청에 내야 되죠.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건 이상 밑줄입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 밑줄 그으면 최초. 맞아요? 예, 정답이고 5번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2개월의 X죠. 1개월 내 지급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바로 2개월이죠. 예. 자, 7번 문제는 그럼 옳은 것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8번 문제 가죠. 포인트라고 돼 있는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공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한 자. 표시광고 행위 방해죠. 그러면 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아요? 맞았죠. 방해한 자. 이게 유가강제 방해죠. 방해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표시광고 방해한 자 포상금 대상이죠. 2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으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X 정답이었고 3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떴어요. 이건 부당한 표시광고죠. 그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고 4번 2인 이상이 함께 신고 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각서를 첨부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서식을 보면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에 지급 신청 서식이 어떻게 되냐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잖아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발한 경우에는 이때는 포상금 합의각서 있죠. 이거 첨부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첨부하라. 4번 지문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에 5번 지문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수사기관에 고발 확인서를 첨부한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신청서 서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내야 되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확인서 있죠. 수사기관에 고발 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고발 확인서를 이걸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5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지문 좋았습니다. 서식을 한 번쯤 지적을 해줬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9번 문제는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고 우리는 10번 문제로 계산 문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포상금 계산 문제인데 포상금 계산 문제가 3번 출제했죠. 24, 25, 27회 때 이거. 그럼 포상금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때는 체크하고 통과해 버려야 돼요. 왜 통과하라고요? 1분 이상이 걸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애써서 계산을 했는데 답이 없었다. 그러면 당황을 엄청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돼요. 그러면 시험을 망치니까 그냥 맞힐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은 체크하고 통과하는데 풀고 넘어갈 때는 정확하게 해버리세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연습합니다. 공사업용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 그랬어요. 그러면 병렬로 나열하는 거죠. 갑, 을 이렇게. 그래갖고 읽어나가는 거예요. 기억. 갑은 공사증을 대여한 A를, 자, 대여 주는 거 맞죠? 한 번쯤 체크하시고 A를 신고하였고 검사는 A를 공소제기했다. 그럼 A에 대하여 갑 50만 원 주는 거 맞죠? 다음 두 번째. 니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성한 자. 자, 부정 등록이죠. 그럼 주는 거 맞고 B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하였으나 B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그러면 무죄 판결은 주는 거 맞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동했어요. 그럼 B에 대하여 갑 얼마? 25만 원. 을도 25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디귿. 을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속한. 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이 나왔죠. 시험에서는 이렇게 낸 적은 없습니다. 신고발 대상이 아닌 자를 낸 적이 없는데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중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C에 대해서는 그냥 X 나가버려야 돼요. 이건 주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주는 거 아니다. C는 빵. 이렇게. 을이었죠? 빵. 그 다음에 D입니다. D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을 갑이 신고한 이후에 을도 D를 신고하였고 D는 형사재판 유죄판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갑이 먼저 신고했죠. 그럼 D에 대하여 갑에게 주는 거죠. 예, 그래서 50만 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분배 약정은 없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갑이 얼마? 125만 원. 을이 25만 원. 정답? 2번이었어요. 됐습니까? 1분에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긴장 상태라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풀고 나서 돌아와서 푸시는 게 좋다. 이거는 그래서 그게 좋습니다. 이게. 돌아올 시간이 어딨냐고요? 만들라고 했습니다. 못 돌아오면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실수를 줄이자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실수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려운 문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최상급의 문제가 5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32회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1회 때보다는 쉬웠어요. 중개사법이. 31회 때가 더 어려웠어요. 문제가. 원래 홀수회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31회 때가 더 어려웠는데 작년도 시험이 어렵게 느낀 게 요즘 최상급 난이도 문제가 5개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좀 어려웠어요. 어렵게 느껴졌는데 여기에 매달려갖고 여러분들 계속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딱딱딱 풀어나가고 그래갖고 우리 과목 푸는데 보통 30분 이상이 걸려버려요. 전에는 보통 우리 과목을 25분 내지 20분에 다 풀어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속도가 있는 분들은 막 20분에도 다 풀어내버립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30분 이상이 다 걸려요. 오래 걸리신 분은 60분도 걸린대요. 중개사법 가지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지. 적어도 40분 이상을 넘기면 안 돼요. 공법도 그래도 풀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돌아오시는 시간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 나오면 넘어가고 답 나오면 넘어가고 요령이에요. 그것도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